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PRC 괌 네. 홈페이지에서 가족여행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뉴스 3 오늘 류종훈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3프로 TV 류종훈입니다. 애가 네. 있잖아. 네, 저 아기도 있고 결혼도 그래요? 한 지 벌써 나 9년 깜짝 됐습니다. 놀랐어. 네. 어떻게 봐도 난 총각 같아갖고 느낌이 미혼 느낌이라. 난 나도 모르게 돌아왔나 싶어가지고. 그 멀쩡한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어요. 자기가 그래. 미혼까지는 괜찮지. 젊어 보인다는 얘기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오랜만에 네. 고참 휴가. 네, 건설에 보내버리고 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요. 뉴욕 시장 어떻게 됐어요? 밤새 뉴욕 시장 좀 혼조세를 많이 보였었는데요.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47%가 올랐는데 나스닥은 0.23% 내렸습니다.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게 이 PC 다우는 1.4가 오르고 네. 나스닥은 빠졌네. 어제 PC가 조금 3.5% 정도로 나오면서 이제 뭐 예상치에 부합을 하긴 했고 또 뭐 기존보다는 조금 둔화가 되면서 약간은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뭐 아무래도 성장 기업이 몰려 있는 나스닥 쪽에서는 많이 혼조세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네. S&P 500은 또 근데 이상하게 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방금 전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드디어 4년 동안 지연을 했던 사이버 트럭. 사이버트럭 드디어 나왔는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 반응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주가는 빠졌습니다.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주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9.79달러로 전장 대비 1.78% 정도 지금 내렸습니다. 예. 지금 사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고 일론 머스크도 이 차가 뭐 테슬라의 미래를 바꿀 차량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스펙이랑 가격이 딱 공개되고 나서 좀 아무래도 많이 빠졌던 것 같거든요. 자동차 네.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차량 자체로서는 우수한 편 같습니다. 사실 우수한 편 같은데 테슬라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많이 못 미치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가격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39,900부터 900달러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39,900? 네. 근데 실제로는 지금 6만 달러대부터 시작을 하고 가장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는 8만 달러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39,000원이 9,000달러면 좀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게 잡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원가도 오르고 배터리 가격도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많이 비싸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많이 실망을 했던 거는 이제 스펙상에서 주행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못 나왔습니다. 뭐 기존에는 최대 800km까지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발표치를 보면은 제일 멀리 가는 차량이 540km밖에 못 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술적인 한계에 드디어 좀 도달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조금 뭐 자세한 반응은 좀 더 저도 취재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나온 지 지금 1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또 조만간 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가시잖아요. 네, 1월 달에 또 미국 가면은 네. 거기 가면 이제 또 사이버 트럭도 한번 또 보고 우리 이제 유정현 기자가 네. 이제 CES 이제 그 취재차 가는데 거기서 사이버 트럭을 꼭 타고 오세요.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올래나 한번 그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CES에 안 나올 것 같은데. GS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또 찾아다녀 봐야죠. 그러니까. 그 네. 동네에서 네. 네. 얻어 타는 거예요, 히치하이킹? 자, 그러면 세워줘야 뉴스 될 한번 텐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국내 배터리 업계에 좀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예. 어제 이제 GM이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이제 미국에서 받은 AMPC라고 하는 보조금의 85%를 배당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예요, 저게? AMPC라고 하면은 이제 첨단 시설에 대해서 공장을 짓거나 그런 생산 시설을 지을 때 미국 정부에서 최대 이제 45달러, 셀당 45달러까지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때 2분기, 3분기 다 합쳐서 거의 4,267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올해 LG엔솔이 실적이 좋은데 보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에 전부 다 AMPC 역할이 되게 컸거든요. 각각 1,000억, 1,100억, 2,100억씩 받으면서 이제 실적 개선에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85% 정도를 지금 GM이 떼달라고 하는 겁니다. GM이 지금 85%를 떼주게 되면 거의 한 3천억 원 이상의 지금 돈을 LG엔솔이 줘야 되거든요. 뭐예요? 네? 달라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달라고 하는 근거는 네. 지금 AMPC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장을 짓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예. 그 지은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전기차에 장착이 돼서 인도까지 돼야 되거든요. 네. 고객한테 팔려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팔려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GM의 역할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근거로 내세우는 거는 합작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에 대해서 AMPC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달라는 거거든요. 합작 비중은 보통 이제 50대 50 또는 근데 51대 85%나 49거든요. 달라 그래요. 이게 지금 발단이 된 거는 몇 달 전에 이제 파나소닉이 네. 그 테슬라랑 같이 기가팩토리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지금 받는 AMPC의 최대 75%까지 주기로 했어요. 아, 파나소닉이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작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몇 달 전부터 우려감이 있긴 했습니다. LG엔솔이라든지 SK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합작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짓는 모든 공장이 다 합작 합작이죠. 공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대응책 마련하고 있냐라고 취재를 할 때마다 뭐 논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만 많고 네. SK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되게 나오면서 강경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네. G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UAW 그 전미 노조에 관해서 지금 보상금도 좀 많이 줘야 되고 좀 현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들 사정이지. 아 근데 네. 그래 합작 공장이라서 배당을 해달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당이라는 네. 표현을 쓴 건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50대 50이면 50%라도 달라고 해야지 85를 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LG엔솔 쪽에서는 쉽게 말하면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좀 세게 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좀 있지 않냐라고 하고 있고. 전형적으로 저렇게 해. 그렇죠. 보통 우리 물건값 깎을 때도 80% 할인해 주세요 하고 나서 나중에 깎다가 한 별반으로 깎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동남아 가면. 물건값을 80% 달러 그건 깎아도 어떻게 비유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딴 데 가시오 하지. 만 원짜리를 8,500 깎아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 보니까 저 물건값인데 이제 홀세일이야, 홀세일. 도매 치는 관계니까. 네.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미국에서 그런지 공장 세우면 뭐 보조금 많이 받아갖고 우리가 파는 것보다 이만큼 더 얻는다는 그 장밋빛으로 우리 사실 공장 미국에 진 거지. 공장 그렇죠. 엄청 수십조 갔는데 지금 왜 됐습니다. 갑니까 우리가? 결국 그렇죠. 그 보조금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걸 들어보니까 LG 엔솔은 이게 우리가 생산을 해서 납품한 거기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네. 공장을 지을 때 음. LG 엔솔이랑 GM이랑 또는 LG 엔솔이랑 현대차랑 같이 이렇게 합작 공장이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돈을 같이 태운 거예요. 공장을 그렇죠, 지을 예. 때. 아니 그 공장에서는 그 공장에서 나온 배터리는 네. GM이나 현대차 그 공장 합작 공장 그 합작선 외에는 못 들어가게 못 돼 들어가게 있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완성차 업체에서는 근거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이 돈을 들여서 지은 공장이고 생산은 니들은 했지만 판매를 할 때 최종단에서는 우리가 판매를 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달라는 게 지금 완성차 아니, 업체 쪽에 맨 처음에 논리입니다. 그 공장 지을 때는 네. 그때는 야 진짜 배터리 확보가 너무 급하니까 네. 자동차 회사들 쪽에서 야 우리랑 제발 좀 해줘라 이래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그 정도 않습니다. 예. 그 정도 규모 되는 그 정도 배터리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사실 우리나라 없잖아. 말고 아니면 중국인데 중국은 어차피 안 되니까 안 네. 되고 근데 서로가 니즈가 맞았던 거예요. 지금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는데 응.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공장 지을 돈이 없었어요. 많이. 계속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벌어들이는 돈은 그만큼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에 한계가 있었고 완성차 업체 쪽에서는 그만큼 또 수요가 높은 만큼 배터리가 필요한데 배터리를 공급을 받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니들 공장 지을 때 돈을 대줄게 대신에 니들은 우리한테 먼저 그래. 공급을 해줘 이거였어요. 서로 니즈가 맞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그런 아니, 근데 협상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비율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율, 네. 파나가 75를 줬기 때문에. 네. 근데 배당이라고 하면 그 합작 공장의 지분율만큼 그게 그거야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그것까지는 뭐 일견. 네. 왜냐하면 공장의 소유권이 반반이니까 그잖아요. 네. 합작이니까. 그런데 저걸 85를 얘기하는 거는 엔솔이랑 다른 또 약간 배터리 쪽을 취재를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지금 우리도 보조금을 받았지만 니들도 보조금을 받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걔네도 팔 때. 네,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를 팔 때 전기차 팔면은 최대 7,500불까지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을 대주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 쪽에 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만큼 니들이 양보를 해라라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러네. 그러면 그 보조금의 반 내놔.
이렇게. 근데 그래서 뭐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45%에서 50% 정도까지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사실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장 자체가 미국 시장이잖아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공장은 이미 만들었고, 네. 예? 살 때는 거기 계약상 살 때는 거기밖에 없고, 돈 주는 건 미국 정부고, 그렇죠. 불리한 게임이네. 네. 홈그라운드에서. 하나 지금 제가 준비한 거 보시면은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시장에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거든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보면은 지금 애리조나 콘크릭이랑 미시간주 홀랜드시 여기가 지금 LG 엔솔 자체 공장이고요. 예. 나머지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합작 공장입니다. GM이랑도 합작을 하고 있고 스텔란티스, 현대차, 혼다 지금 전체의 거의 한 80%는 합작 공장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온타리오주가 캐나다인데 저게 네. 디트로이트 강 건너면 바로 디트로이트예요. 출퇴근을 디트로이트로 하는데. 그렇죠. 자, 네, 여기 여튼, 네. 더 걱정되는 거는 사실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1조 원 수준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85%를 뺏기게 되면은 좀 많이 큰 타격이 오죠. 그러니까.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거랑 지금 별다른 뉴스긴 한데 배터리 업계 안 좋은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게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미국이 해외 우려 집단을 오늘 내일 중으로 지금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랑 협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예전에는 뭐 리튬 이 정도였는데 지금 리튬뿐만이 아니라 뭐 양극재, 뭐 전구체, 니켈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준비를 하나를 했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국내 업체들과 이제 중국 업체 간의 협력 상황을 보시면 LG엔솔이 야화라는 곳과 하이오 코발트랑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SK온 에코프로가 거리메이랑 같이 니켈 전구체를 지금 만들고 있고 네. LG 화학도 화이오 코발트 이제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화이오 코발트, CNGR 뭐 쭉 보시면 다 중국 업체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나중에 뭐 공부하실 때 한번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정리를 따로 했는데요.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합작 비율이 대부분 5대 5입니다. 근데 지금 해외 우려 집단을 결정을 할 때 합작 비율을 지금 미국에서 아직까지 정해주질 않았거든요. 네. 만약에 뭐 20%, 30% 이 정도로 합작 비율을 낮춰라. 중국의 자본 비중을 낮춰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못 하게 되면은 배터리를 못 팔게 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차까지 다 경쟁력이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미국 시장 자체에서는. 네. 지금 성장성이 미국 시장이 제일 커요.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이미 어느 정도 성숙기로 접어들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배제하려고 보조금을 빼버리다 보니까 성장세가 확 줄어버렸고요. 우리나라는 올해 판매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전년 대비 지금 2배 이상 성장한 데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외 우려 집단이 어떻게 나올지 오늘 내일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 최악의 경우에는 우려 집단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을 만약에 건드리게 돼버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비중 합작 비율을 뭐 낮추던지 못 낮추면 어떻게 돼요? 못 낮추게 되면은 공급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십조 원 IRA 들여가지고 IRA 때문에 수십조 원 들여서 공장을 짓긴 했는데 저거 같아. 그 저 뭐라 그래? 소나 말 이렇게 코 끼는 거 있잖아. 콧뚜레. 콧들에 딱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놓고. 소야 일로 와봐. 소야 일로 와. 해가지고 콧들에 낄 때까지 잘해줘. 그래. 여물도 먹이고 바람 안 되니까 확 하자마자 그냥 딱 꼈어. 야 그런 느낌? 약간 비슷한 비유 같습니다. 진짜. 되게 슬픈데 지금 저희가 약간 우리가 밀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랑 배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다음 주에 중국 출장 가서 저 1인실이라도 하고 오세요. 미국 출장 가서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못 돌아오면은 좀 책임져 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요. 네, 첫 번째 뉴스를 좀 길게 했는데 다음 뉴스는 이제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 3.5%로 이제 7회 연속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지금 7번째 연속 동결이거든요. 네. 하나 좀 표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걸 보여주시면은 네. 뉴스원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확산 당시 2020년부터는 이제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거든요. 그때 저금리 기조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2021년 8월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1년 반 동안에 총 10번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셔도 0.75에서 3.5까지 쉴 새 없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부터 결국엔 동결이 됐는데 지금 7번째 금통위를 하는 동안에 3.5% 계속 지금 동결을 한 상황이고요. 네. 하느니 아무래도 계속 동결 기조를 조금 유지를 해갈 것처럼 보이고 내년에 대해서도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힌트를 줬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계속 이렇게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이유는 네.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물가도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듯 하면서도 이게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에는 금리를 쉽게 올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지금 동시에 두고 지금 봐야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 쪽에서 쉽게 지금 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이창용 총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물가 굉장히 상승뿐만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네. 뭐 금리 인하 시기 그거 뭐 내년 말이나 혹은 2025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안에 지금 절대 없다고. 연준이라든지 미국 월가에서 보는 그 미국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이격이 돼 있더라고. 지금 뭐 미국에서는 지금 1분기 내에 뭐 네. 금리 인하설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월가에서는 피벗 이야기가 벌써부터 많이 나오는데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잘못했다가는 부동산 다시 폭등기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가도 중요하고 경기 침체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서민 경제까지 같이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제 많이 그럼에도 했습니다. 불구하고 미국이 내리면은 우리도 좀 내려줄 가능성이 있겠죠. 뭐 그 부분은 네 저희도 기대를 하는데 이창용 총재는 말을 하진 않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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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어제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내년도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조금 안 좋은 이야기긴 한데 0.1% 포인트 낮춘 2.1%로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내년도는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걸로 지금 보고요. 네. 근데 또 그래도 좀 좋은 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저점을 찍고 내년에 저점을 찍고 2025년부터는 점점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표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경제 성장률이 이제 올해는 1.4%인데 내년에는 2.1% 그리고 25년도에는 이제 0.2% 포인트 올라갈 걸로 봤고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3.6%고 내년에는 2.6%로 물가가 조금 잡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도 2.1%로 물가는 점점 잡힐 거다. 지금 한국은행 전망치대로만 본다면은 내년이 이제 물가든지 경기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전부 다 저점을 찍고 25년도부터는 점점 개선될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혀 안 와닿네. 근데 25년도 지금 24년도를 어떻게 버텨야 되냐. 그렇죠. 내년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네, 네. 네, 걱정이 지금 눈앞에 가리네요, 진짜. 자, 우리 류정훈 기자에 대한 호평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도 미디어 회사고 저도 이제 기자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제 그 구글이 음. 이제 어디였죠? 캐나다? 캐나다에서 네. 캐나다에서 이제 뉴스 공급에 대해서 이제 네.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잘한다 했더니 바로 이렇게 까먹냐. 아 죄송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이냐. 역시 끊임없는 채찍이 필요합니다. 네. 캐나다에서 네, 캐나다에서 이제 어제 구글이 이제 네. 뉴스 공급에 대해서 돈을 돈 내라? 지불하라는 그런 결과가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 판결을 보시면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뉴스 공급을 하는 전 세계 다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포털을 통해서. 네. 그럼에도 지금 호주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돈을 내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엮여 있는 거긴 한데 우리나라 지금 그 컴퓨터로 구글을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모바일로 들어가면은 뉴스가 뜨거든요. 태블릿이라든지 뉴스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거를 전부 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예. 캐나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국 언론사들이 죽고 있으니까 니들 공급에 대해서 돈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린 낼 수 없다라고 소송을 붙었다가 지금 한 2년 정도 만에 지금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60억 원 정도 지금 배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매년 960억 원 정도를 지금 언론사에게 지급을 하라고 나왔어요. 매년 1,000억 정도를 네, 언론사들이 그럼 구글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볼 때 뭐 큰 건 아닌데 아니죠. 그게 전 세계로 그럼 크게 확장해 보면 이제 머리 아픈 커지죠. 거지.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네? 지금 호주에서도 지금 이미 지금 1,000억 정도를 내고 있고 네. 지금 여기도 캐나다도 내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제일 심각하게 붙어 있는 곳이 유럽이랑 우리나라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 전체로 다 묶여 있다 보니까 그렇지. 하나를 지게 되면은 EU 가입국에 다 내야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계속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긴 한데 만약에 캐나다라든지 호주에 지금 판례를 우리도 접목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글만이 문제가 아니고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국내 다른 포털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이버하고 다음은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고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적고요. 적어서? 예. 캐나다에서 이거를 이 소송을 붙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이 2년인가요? 그 몇 년 동안에 450개 가량의 지금 언론사가 없어졌어요. 망했죠. 네. 네. 그러니까 언론사가 망한다라는 건 사실 이게 대중의 여론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구글은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가 들어와서 그 나라의 여론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네. 호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군소 언론사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뭐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네이버랑 다음에서도 포털 뉴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기준을 바꾸고 있어요. 네. 기존에는 컨텐츠 공급사 그리고 뉴스 검색 제휴 이런 걸로 지금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검색 제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 메이저 언론사들을 제외하면은 이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좀 보기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뉴스 상황이거든요. 카테고리도 저 뒤에 갖다 놓더라고. 맞아요. 뒤로 많이 찾아야 초반에 됩니다. 보면은 옛날에 뉴스가 맨 앞에 있었거든. 네. 이게 네이버도 저 뒤에. 네, 그래요? 한번 클릭을 해서 뒷 패러그래프를 갖고 와야지만 볼 수 있게 돼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포털은 거기에 말만 대해서 많고, 네, 자기들은 우리는 뭐 그냥 아웃링크를 제공한다든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중간 다리 역할밖에 안 한다라고 뭐 하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느낌. 근데 실제로는 그들이 그거를 활용을 해서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아, 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네이버 들어가는 거 다 뉴스 보려고 들어가지.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예.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그들이 이제 광고 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구글도 보면은 광고 회사라고 하지 포털 검색 회사라고 잘 안 하잖아요. 이제는 네이버도 똑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벌어들이는 부가적인 수익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취할 것만 많이 취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았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EU라든지 우리나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지금 많이 좀 활용을 하려고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주려면 꽤 많이 줘야 될 걸. 우리나라 많이 줘야 되죠. 캐나다보다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가 그 트래픽 양이 훨씬 많기 네, 때문에 뉴스로는 우리나라가 캐나다는 뭐 조용하거든. 네. 나라가. 근데 이제 예전에도 뭐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네이버가 아마 했던 게 그러면 저 빠지세요. 이렇게 해갖고 언론사들이 그때 깨갱했던 기억이 한 10년 됐나? 막 그때쯤에 뭐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랬었죠. 네. 근데 그때 네이버 쪽에서도 네 한번 줄여볼게라고 했더니 트래픽량이 확 줄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양쪽 다 어떻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금 뉴스를 유료화 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 언론사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 제일 적극적으로 제일 하더라고. 먼저 했었죠. 그리고 조선도 했고 한국일보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잘안 성과가 네, 많이 좋은 것 같지는 근데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컨텐츠에 돈 내는 거를 참 쉽지 않아. 그렇죠. 네. 실제로. 저도 컨텐츠 종사자지만 참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네. 많이 또 그래도 바뀌긴 바뀌었죠. 네. 예전에는 뭐 음악도 다 공짜로 듣다가. 네. 자, 이렇게 뉴스 3 정리 잘 해주셨고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